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고급 부동산 시장에서 한국식 아파트가 단 하루 만에 완판되었습니다. 기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건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부동산 시장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처드 파커, 뉴욕에서 15년간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 펀드 매니저로 대형 부동산 개발 투자, 시장 분석, 고급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트렌드를 연구해왔습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분석해왔고 지금까지 내가 믿어온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고급 주거란 곧 단독주택이며 아파트는 부유층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사건은 내 신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생각지도 못하게 어느 날 나의 삶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단에는 내 삶은 송두리째 흔든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대로면 5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 생각하고 가벼운 검진을 받았을 뿐인데 돌아온 진단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가 위험 수준입니다. 심장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 생활을 오래 해왔습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몸은 다릅니다. 심장마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쉬어야 합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내가 속한 세계에서는 쉰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1초 단위로 변하는 주가 그래프를 따라야 했고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지 않으면 도태될 뿐이었습니다. 수백억 달러가 오가는 거래를 직접 주도하는 내게는 속도가 생존이었고 긴장감이 곧 능력이었습니다. 새벽 4시 첫 거래가 시작되기 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은 늘 커피 한 잔과 함께 주식 차트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점심은 회의실에서 서류를 보며 샌드위치로 때웠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퇴근이라는 개념은 사치였습니다. 15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도 나는 한 번도 내 삶을 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뉴욕 맨해튼 중심부 3천만 달러짜리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유리창 너머로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였고 최상층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센트럴 파크를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거실은 늘 깔끔했지만 그곳에서 편히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셔본 기억조차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거실에 서서 내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인테리어 잡지에 나올 법한 공간에서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풍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싼 감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실리콘밸리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친구 마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요즘 뉴욕 분위기 안 좋은 거 알고 있나? 무슨 말이야? 펜트하우스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 억만장자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다. 뉴욕을 떠난다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데? 한번 LA로 와봐. 내가 직접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뉴욕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LA 부동산 시장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곧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더 보라 3170 LA 한인타운에서 완판된 한국식 아파트였습니다. 100% 분양 완료, 2차 시공 확정.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보라의 성공으로 한국식 아파트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부동산에 한국식 주거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다시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더 보라는 온돌 시스템, 방음 강화, 공간 활용 극대화가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과 첨단 시스템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크린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거주형 리조트에 가까웠습니다.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 얼굴 인식 출입 보안. 뉴욕의 초호화 아파트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욕을 떠나는 사람들의 선택이
어쩌면 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 변화를 직접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상사인 존이 나를 불렀습니다. 리처드, 요즘 부동산 시장 흐름이 심상치 않은 거 알고 있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젯밤에 관련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뉴욕의 초고가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고 LA 한인타운이 새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존은 흥미롭다는 듯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우리도 아직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특히 더 보라라는 한국식 아파트가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것 같군. 나는 순간 놀랐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본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나? 나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나는 곧장 LA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이제 변화의 중심으로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마크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내 표정을 살피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긴 비행이었지?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고 있는 건가? 마크는 피식 웃으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면 이해될 거야. 우리는 곧바로 LA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내 기억 속 한인타운은 오래된 건물들과 작은 가게들이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인타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고층 유리 건물, 현대적인 디자인, 세련된 거리. 그리고 그 중심에 더 보라 3170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찾아온 곳이야. 건물 앞에는 고급 세단과 전기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호텔 같은 로비가 자리 잡고 있었고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곧 내가 알고 있던 주거 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마치 초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로비 안쪽에는 커뮤니티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었고 입주민들이 편안히 앉아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주자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야. 마크가 설명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내부를 살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거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바닥에서부터 전해지는 은은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이건 나는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곧 마크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온돌이야 한국식 바닥 난방 시스템이지.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급 주택일수록 대리석 바닥과 벽난로가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전혀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발끝부터 퍼지는 따뜻한 열기, 공기가 건조하지 않은 실내. 이곳은 단순히 따뜻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바닥을 한 번 더 만져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뉴욕에서도 이런 주거 방식이 가능할까? 그 순간 마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곳이 스크린 골프장이야. 24시간 이용할 수 있지. 그리고 저 아래는 피트니스 센터와 사우나. 입주민들은 모든 걸 건물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고급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공간. 그리고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공간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LA의 부드러운 햇살이 건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경험을 회사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나는 노트북을 열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투자 흐름이 아니다. 미국 주거 시장이 바뀌고 있다. 기존 부유층이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나는 내 자신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산다면 나도 달라질 수 있을까? 의사의 경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면 5년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바닥에 손을 대 보았습니다. 온기가 손끝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긴장으로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은 언제나 긴장과 경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나는 늘 앞만 보며 달려왔고 그 결과 내 몸은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라면 뉴욕을 떠나는 사람들의 선택이 어쩌면 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변화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고급 주택의 기준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면적이나 위치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설계되었는지가 핵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 보라가 성공한 이유는 단순한 아파트 분양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새롭게 제안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뉴욕을 비롯한 대도시의 주거 패러다임도 조만간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입력하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거 방식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 수많은 이민자들이 꿈을 품고 찾아오는 나라에서 오히려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되겠다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회계사였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봉, 부족함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점이 그녀를 이토록 강하게 끌어당긴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출신의 클라라 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회계사로 일하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높은 연봉, 번듯한 사회적 위치까지 갖추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숫자와 데이터 속에서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며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일까? 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은 점점 더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출근길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면 주위를 살펴야 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 누군가 갑자기 밀치고 뛰어들기도 했고 가끔은 소매치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에서는 가방을 꼭 안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거나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욕설을 내뱉거나 난데없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분위기는 더욱 삭막해졌습니다. 가로등이 꺼진 골목을 지날 때는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했습니다. 혼자 다니는 여성들은 가방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쥐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웠던 것은 총기 범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합법이었고 뉴욕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마트나 지하철역에서 갑작스러운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몇 달 전에는 맨해튼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평범한 출근길이 단 몇 초 만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여러 명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설마 내가 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길을 걸을 때도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단순한 소란이었지만 뉴욕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이런 위협이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경찰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무장한 채 순찰을 도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범죄는 줄어들 기미가 없었고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뉴욕시 총격 사건 급증 시민들, 불안감 속 일상 유지. 기사 속 인터뷰에 등장한 한 여성은 말했습니다. 이제 뉴욕에서 밤에 외출하는 게 무서워졌어요.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가 총을 꺼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리만큼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뉴욕에서의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 그 무렵 오랜 친구 에바가 한국으로 귀화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한국에서 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아예 국적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에바, 한국은 어때? 정말 좋아. 예상보다 훨씬 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발전이 잘 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서로 조용히 배려하며 이동하는 모습, 늦은 밤에도 혼자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사회 전체에 흐르는 공동체 의식 등이 미국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에바가 보내온 사진과 영상 속 한국은 깔끔하고 활기찼습니다. 늦은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는 거리,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누구에게나 친절한 서비스까지. 한국의 모습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한국 생활 브이로그를 찾아보았고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 의료 시스템, 그리고 질서 있는 사회 구조는 미국과 비교할 때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자료를 검토하려 향하던 중 우연히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잔잔한 멜로디와 감미로운 목소리가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가수의 곡이었고 제목을 검색해보니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습니다. 가사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감성은 이상하리만큼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본다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뀔까?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심하였습니다. 결심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게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익숙한 환경과 가족을 뒤로한 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식사를 하던 중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가보려고 해요. 아버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조용히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일이에요.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가능성을 찾아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기 가서 뭘 하려고 하느냐? 안정적인 직장도 있고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굳이 떠나야 하느냐? 여기서도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요.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지만 눈빛 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거다.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6개월만 지내보고 결정할게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이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저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회사에서도 퇴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을 전하자 모두 놀라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한국이야? 미국에서도 좋은 직장 구할 수 있잖아.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하고 싶고 거기서 제 가능성을 찾고 싶어요. 같이 일했던 동료들은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상사 역시 놀란 듯 했지만 끝까지 응원해 주었습니다. 내 선택을 존중해. 한국에서 잘 적응하길 바래. 이렇게 저는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 도착하여 체크인을 마친 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뉴욕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13시간의 긴 비행이 끝나고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였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출구로 나오자 상쾌한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붐볐고 전광판에는 온통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익숙한 영어보다 한글이 더 많이 보이는 풍경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클라라. 에바가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왔네. 실감나. 아직은 좀 어색해. 근데 벌써 느낌이 달라. 에바는 활짝 웃으며 제 캐리어를 받아주었습니다. 일단 서울로 가자. 가면서 이야기하자.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질서 정연한 도로,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 그리고 어디서든 보이는 한글 간판들. 한국은 미국과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때?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깨끗하고 조용해. 지하철도 놀랄 정도로 정리되어 있고, 그렇지. 한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거야. 서울역에 도착한 후 택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원룸은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아늑하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짐을 정리한 후 저녁이 되자 에바와 함께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이 가득한 테이블을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한술 떠먹자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게 한국의 기본적인 밥상이야. 정말 정성이 가득한 느낌이야. 반찬도 다양하고, 그렇지. 한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당연해. 금방 익숙해질 거야. 식사를 마친 후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도 많았고, 조용하고 안전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거리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감미로운 발라드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뉴욕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한국 노래였습니다. 광화문연가. 한국에서 듣는 한국 노래는 또 다른 느낌이었고, 왠지 이 노래는 나에게 또 한 번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서 살아가는구나.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였습니다. 한국의 출근길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질서 정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조심했고, 대부분이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소란스러운 출근길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로비에서는 직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자 팀장이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클라라 씨, 어서 오세요. 한국 생활은 괜찮으세요? 아직 적응 중이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팀원들도 따뜻하게 인사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하세요. 긴장이 조금 풀린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미국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회의에서는 팀원들이 활발히 의견을 나누었고,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과 함께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던 차에 팀원이 추천한 비빔밥을 주문하였습니다. 고추장을 직접 넣고 비비는 과정이 새로웠습니다. 처음 드셔보세요. 네. 직접 비벼 먹는 게 재미있네요. 한술 떠먹자 신선한 채소와 고소한 참기름 향이 어우러져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잘 드시네요.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네. 생각보다 제 입맛에 잘 맞아요.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업무를 하면서도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에바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한강 근처에서 걷기로 하였습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고 강변을 따라 사람들이 삼삼오오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 어땠어? 생각보다 괜찮았어.
다들 친절했고 분위기도 좋아. 그럼 다행이네. 한국 직장 문화는 다소 빠를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편할 거야. 강변 벤치에 앉아 멀리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있구나. 몇 달이 지나면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팀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것까지 익숙해졌습니다. 일상 속에서 점점 내가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클라라 씨, 혹시 귀화에 관심 있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제는 저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사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귀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시험과 역사 시험을 포함한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점점 공부할수록 흥미가 생겼습니다. 퇴근 후에는 한국어 공부를 하였고 주말에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박물관과 서점을 찾았습니다. 단순히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화 시험에 통과하려면 한국의 역사, 정치, 경제, 그리고 법률까지 공부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사, 헌법, 사회 문화 등 익숙하지 않은 내용도 많았지만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에바와 저녁을 먹으며 귀화 시험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귀화할 거야? 응. 한국에서 계속 살 거니까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잖아. 정말 대단하다. 시험 준비는 어때? 쉽지는 않은데 공부하다 보니 한국이 더 좋아지고 있어. 이 나라의 역사를 알고 나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곳의 일원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 에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나는 한국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도 왠지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불편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 방황했었지만 한국에 와서 내게 맞는 옷을 입은 듯한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낀다면 내가 이곳에 정착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나를 아는 내 주위의 사람들도 결국 내 행복을 바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나는 한국을 공부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오늘도 빛나는 당신과 함께 공감시 감동 공감